예, 부산 앞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에 나섰다가 실종된 40대 남성이 20시간 가까이 필요하다가 66km나 떨어진 해상에서 극적으로 오늘 아침에 구조됐습니다. 네, 오늘 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오후였죠. 부산 앞바다에서 실종됐던 스쿠버 다이버가 오늘 아침에 극적으로 구조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닷속에 무려 이제 그 20시간 동안 뭐 있었던 그 셈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부산항에서 보트를 타고 이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이버를 즐기는 레저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 진시 자체가 예를 들면은 보트에 가서 무엇인가 일을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조류에 이제 휩쓸려서 말이죠.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그 장소는 울산항 항리항 동쪽 27km 부근인데요. 실종된 장소로부터 무려 66km나 이제 떨어져 있는 이런 그 상태인 것이죠. 예. 그래서 함께 있었던 그 이 씨는 사실 어제 오후 한 4시경에 해경의 헬기에 의해서 이제 구조가 되었던 것이고요. 예. 함께 레저 활동을 했던 이제 진 씨는 찾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7시 반에 극적으로 이제 구조가 되었는데 상당 부분 체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나가는 어선에게 적극적으로 구조에 대한 요청까지 이제 보냈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천만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 온도가 상당히 좀 따뜻했던 것이 아닌가. 예. 왜냐하면 저체온증이라고 하는 경우에 성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15도 이하가 되면 6시간 이상을 버티지 못합니다. 근데 요즘에 날씨가 상당히 더운 탓에 예. 25도 이상의 수온이 되었고 더군다나 이 다이빙 수트 자체가 체온을 보존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었던 이런 요인들 그리고 본인 자체가 다이빙 경력이 무려 10년 동안이나 있었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겁먹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장소에서 부표를 또 발견한 것이 결정적인 행운이 아니었느냐. 예. 그래서 예. 부표를 그대로 이제 잡고서 새벽 아침까지 계속 버텼던 이것이 그야말로 극적으로 구조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예. 뭐 66km를 표류한 실종 다이버를 구조한 거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나가던 어선이었는데 당시 상황이 좀 어땠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해녀부에 떠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탈진됐는데 배워가 이제 뭐 요깃거리 좀 간단하게 하고 물 좀 마시고 이러니까 정신 차리더라고. 구조 당시 슈트를 입고 있었는데 슈트의 부력 때문에 수중으로 가라앉지 않았고 또한 체온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 뭐 발견 장소가 이제 실종지에서 무려 66km나 떨어진 해상이었는데 당시에 되게 뭐 날씨도 좀 안 좋았고 거친 파도가 일고 있었다고 해요. 글쎄 말이에요. 저게 66km면요. 예. 160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죠. 사실 부산 앞바다에서 울산 앞바다까지 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파도하고 조류가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원래는 이제 아들도 같이 갔습니다. 이 씨라는 사람하고 지금 구조가 된 진 씨라는 사람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보트에 남아 있었고 진 씨하고 이 씨가 이제 바다에 들어갔다가 이제 아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고 안 오는 겁니다. 그 보트 쪽으로.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씨는 먼저 구조가 됐습니다만 진 씨는 이렇게 20시간 후에 이제 구조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예. 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원래는 잠수를 했다가 진 씨하고 이 씨가 바다 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 보트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씨한테 진 씨가 말하기를 자네는 여기 부표를 잡고 있어라 그대로. 그럼 내가 가서 보트를 이리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수영을 좀 잘했는가 봅니다. 예. 그래서 수영을 해서 보트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파도하고 조류가 역방향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역방향일 때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렇게 되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계속 밀려가 가지고 저렇게 갔던 건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발견이 됐을 때는 저체온증이 좀 있었고 예. 그리고 탈수 증상이 있긴 했지만 예.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바로 퇴원을 했고요. 아주 뭐 마린보이처럼 마린맨이라고 할까요? 바다 친화적인 또 건강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 칠흑 같은 밤을 이기고 이렇게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그야말로 어제 오후와 어제 밤 사이를 바다에서 이제 부위 하나 해녀들이 쓰는 부위 같은 스티로폼인가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 들고서 잡고서 이제 버틴 건데
이 수온이 15도 이하면은 성인 남성의 경우도 6시간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이빙 슈트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닌가. 예. 예. 왜냐하면 온도 자체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뿐만이 아니고 부표를 잡고 있으면서 다이빙 슈트를 통해서 일정한 부력까지 함께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체력에 대한 그 소진 자체를 막을 수 있었던 이제 예. 이런 이유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이빙 경력 10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에 대한 성질을 잘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조수라든가 더군다나 그 아침에 어선이 그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그 비축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 점, 이것이 정말 구사일생으로 이제 구조를 받았던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불의의 사고로 해상에서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이동하지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반신 마비를 행사하면서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뭐 어떤 사연이 있던 겁니까? 그 사건은 보험 사기 사건인데요. 예. 근데 이 보험 사기 치고는 조금 아주 굉장히 뻔뻔한 또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30대 이제 A 씨라는 사람이 3억 9천만 원 정도를 네 곳의 보험사로부터 4억 가까운. 예, 4억 가까운 돈입니다. 타냈는데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보통은 보험 사기가 많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이제 척추를 다쳤어요. 허리뼈를 다치고 그랬는데 추락을 했다. 추락 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해 보험 그리고 이제 후유 보험 이렇게 해서 4억 정도를 타냈는데 예. 그 다쳤다고 하는 것이 2014년 이제 5월부터 7월 요때 이제 그 보험사로부터 돈을 타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지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 전에 2013년 10월에 말이죠. 예. 이 친구 그 여자 후배 집 여기 이제 들어가려고 5층 빌라인데요. 거기를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예. 어쨌든 다른 집으로 가게 됐다고 그래요. 예. 다른 집으로 가게 되니까 거기서 들켰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5층에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아. 근데 5층에서 뛰어내려서 저 정도 다치고 살아남았다는 것도 대단한데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병원에 갔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예. 그러다가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좀 딴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다친 거를 마치 이제 추락 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금을 타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보험금을 타냈는데 그것이 이제 보험사에 의해서 발각이 됐다. 이런 것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예. 예.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들통을 하게 된 겁니까? 이 교통사고가 예. 났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까지 수령을 받게 된 거죠. 예.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에서 좀 수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바와 같이 2014년, 15년에 무려 4억이라고 하는 돈을 수령을 해갔는데 보험금을 예. 그때 그 이유 자체가 하반신 마비다. 즉 휠체어를 꼭 타고 다녀야 되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운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것인데 예. 어떻게 그 교통사고를 냈겠느냐? 그 교통사고 횟수도 과속으로 또 냈었고요. 일회도 아니고 그 수회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상당히 그 수상하다고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판단을 해서 금감원에 이와 같은 이제 사실을 그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반신 마비면 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운전까지도 하고 과속으로 하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서 경찰에 이제 수사가 의뢰가 돼서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인데 어쨌든 요약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보험금을 또 수령하는 것 때문에 들통이 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고 또 운전까지 할 정도였는데 장애 진단서를 어떻게 뗄 수 있었던 건가요? 글쎄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병원에서 이제 진단서가 너무 빠르게, 너무 쉽게 발급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경우도 이제 다리 두 다리를 못 쓴다,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렇게 해서 장애 진단서를 뗐는데요. 자기 그 부인이 뭐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또 쉽게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 이유가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병원에서도 이제 자신은 다리를 못 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가 이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사실은 의사도 조금 더 정밀하게 진단을 했더라면 그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이 마비 같은 경우는요 그렇다고 그래요. 자기가 마비다, 내가 못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못 쓰는데 왜 당신은 내가 쓴다고 말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기면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는가 본데 병원에서 좀 더 정밀하게 어떤 그렇게 좀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로 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입원해 있으면 사실은 병원에서 별로 그렇게 계속해서 관찰을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래서 그거가 이제 관련돼서 말이죠. 예. 이 사람의 그 아내가 이제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속이는데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실제 의사였습니다. 이제 실제 의사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과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 진단을 맡은 그 담당 의사도 설마 의사 가족이 의사를 속이면서까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할까?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했던 이런 점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아내인 의사도 이와 같이 부정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만큼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4억이라고 하는 돈을 사기적으로 편취하는데 뭐든지 전력을 한 것이 아닌가. 바꿔 얘기하면은 또 이런 사항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청구의 지급 속도가 상당히 늦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민원을 금감원에 내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빨리 안 주느냐? 빨리 안 주느냐? 예.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을 아는 이 직업 자체가 뭐 펀드 매니저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는 예. 일정 부분 상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이 없던 것이 정말 뻔뻔스럽게 민원까지 제기해서 보험금을 또 빠른 속도로 받는 이런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동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받은 예. 보험금은 반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 반환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이 3억 9천만에 해당되는 돈을 예. 이제 변제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양형과 관련돼서 이렇게 합의 또는 피해에 대한 변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형 요소가 작동되는 것을 인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정해 봅니다. 예. 앞으로 뭐 장애 진단서 발급할 때 좀 정밀한 신체 감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음주운전을 하다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지휘자 2명을 숨지게 한 박희미 씨의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 황민 씨. 어제 경찰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혐의 대부분을 인정을 했죠. 예, 어제 7시 반에 이제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뭐 칼치기를 한 거라든지 음주운전을 한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나오는 얘기가 어쨌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굉장히 자책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사가 이제 됐는데 1차 조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 이제 다시 집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이유는 영상 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이제, 영상이죠?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2차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2차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신병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경찰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유족 측에서는 사고를 낸 그 황 씨가 사고 당일날 축구를 같이 보고 하면서 이제 술을 좀 강권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점이 조금 상반되는 주장이 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당일날 사실은 빨리 집에 귀가를 이제 하고 싶었었는데 예. 이 황 씨가 강압적으로 술을 강권했을 뿐만이 아니고 2차 장소까지도 강압을 해서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황 씨가 술을 상당 부분 많이 먹을 뿐만이 아니고 음주운전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부친에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황 씨 측에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특히 박혜미 씨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좋아서 함께 분위기를 이제 맞추는 이와 같은 형태였지 강권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더 비난을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입장이 현재 강권이냐의 여부에 있어서는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박혜미 씨는 현재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에 대해서는 뭐 선처를 바라지 않는다,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박혜미 씨는 뭐 제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미안해하고 남편이 형량을 줄이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요 굉장히 현명한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든지 앞으로 법원에서의 어떤 재판이나 수사 그것도 이제 변호사가 또 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협상, 유족들과의 왜냐하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직접 부딪히는 것, 또 가해자 가족이나 피해자 가족이 직접 부딪히는 것은 좀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보상이라든가 협상 같은 것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피해 보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나중에 어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말이죠. 네. 그렇게 되고 또 처벌 불원의 의사.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탄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요. 예. 굉장히 피해 보상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 보상이 되었다는 것이 나중에 형량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 과실 범죄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사실 실형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구속도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마 그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염두에 두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예. 예상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지금 2명이 사망을 했고 이제 본인 포함해서 3명이 다쳐서 이제 병원 치료를 받은 글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만은 이제 술을 뭐 강권했다든지 블랙박스 영상에 이제 칼치기 운전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칼치기 운전은요. 예. 도로교통법상의 앞지르기 위반입니다. 예. 그다음에 0.104%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고요. 근데 이렇게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사고까지 일으키게 되면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데요. 지금 이 사건 보면은 적어도 1년 정도의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해자들과 잘 협상이 되고 네. 그리고 탄원서, 처벌 불원의 의사가 이제 표출이 되면 집행유예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죠. 일베에서 70대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며 사진을 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최초의 이 사진을 퍼뜨린 사람을 찾았더니 공무원이었다고 해서 상당히 그 놀라움을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베 사이트에 70대 노인과 성매매하는 정황을 적나라하게 글로 표현했을 뿐만이 아니고 이 70대 여성의 주요 부위 얼굴까지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막상 수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처음 이것을 글을 쓰고 실제로 올린 것이 아니고 원래 최초의 글쓴이와 최초의 유포자는 따로 있었다. 예. 그것이 바로 서초 공무원 46세 남성으로 이제 밝혀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8월 19일 경에 종로에 가서 70대 여성과 성매매를 실제로 이제 경로를 가졌고요. 보면 최초의 그 앨범 사진을 촬영해서 올린 음란 사이트에다가 처음엔 올렸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음란 사이트에 네. 공무원이 올렸고 그것을 그거를 이제 또 퍼날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음란 사이트에 이 공무원이 서초구청 공무원이 회원입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올려서 다른 회원들이 어떠한 음란물을 올렸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것을 이제 범죄의 동기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상당히 서초 구청에서 여러 가지 성범죄에 대한 척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정작 공무원 자체는 정말 충격적인 왜곡된 성적인 행위와 더불어서 이것을 음란 사이트까지 이제 올리는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범죄라고 하는 이 행위 못지않게 더 국민이 느끼는 충격은 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예. 공무원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정말 충격적인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베에 올린 사람이 따로 있고 네. 그다음에 음란 사이트에 올린 사람이 이제 공무원인 겁니다. 이 공무원은 이와 같이 동의는 받아서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사진 7장을 음란 사이트 2곳에 올렸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전시하고 게시하고 유포하고 이렇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성폭력 특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초구청 공무원은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성매매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예. 근데 이와 같이 커다란 어떤 성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파면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초구청에서 지금 지구이 해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서초구청에서 서울시에게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징계 받으면 파면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속도 됐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아직 구체적인 신상이 공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아직은 이제 알려져 있지 않은데 예. 여러 가지 지금 국민청원 사이트 등의 국민 내용을 보면 얼굴까지 돼야 된다. 도대체 이 사람이 이제 누구인지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가 필요하지 않느냐. 결국 이제 상당히 비난 수준이 훨씬 이제 높은 이런 상태입니다. 예. 왜냐하면 성매매 행위 자체도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비정상적일 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1년 이상 공무원이 음란 사이트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즉 양두구육의 모습이 아닌가. 바깥으로는 성매매나 성폭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왜곡된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국민의 원성이 더 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